신대륙 미국 초창기에 스페인 은화를 썼습니다. 영국에서 은화 가져왔는데 떨어져 버린 거죠. 뭐 물건도 영국에서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돈을 들고 왔는데 영국의 물건을 다시 사면서 다 은화를 영국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 은화,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면서 포토시라는 볼리비아의 산꼭대기에 있는 그곳에서 커다란 은광을 발견하고요. 그 넘쳐나는 은광을 개발을 해서 은화를 만들고 번영을 누렸고, 그 은화가 이제 스페인 은화가 이 미국 땅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 스페인 땅 옆에 있는 지브롤터 두 번의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영국인으로 살래? 스페인으로 살래? 99%가 영국인으로 살겠다. 영국 잔류를 선택해서 지금도 영국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 스페인은 EU인데요. 이 지브롤터는 브렉시트. 이제 이 EU가 아닙니다. 영국 땅입니다. 이제는 영국 땅을 넘어갈 때 여권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매일 15,000여 명의 노동자가 스페인 땅에서 지브롤터로 넘어가거든요. 왜? 스페인 땅이 더 집값이 싸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모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최고민수님께 경제사 강의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장이 네. 오늘 모자는 트로트를 싱글을 하나 내세요. 상한가 가자 아자. 네. 제가 텐션을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네. 아직 몸이 무겁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주식 전문가는 없었다. 요리 유튜버인가? 아니면 트로트 가수인가? 또 아니면 만담가인가? 요즘은 여행 유튜버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최고민수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브롤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카콜라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작권 문제만 아니면 지금 음악이 아마 상한가가 흘러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지브롤터 해협 한번 경제사 특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브롤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아프리카 저 위쪽 어디? 네, 맞습니다. 맞죠? 아프리카 대륙 북쪽이랑 그다음에 스페인 그 남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역을 우리가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코 우리 고기, 돼지고기 그렇죠. 그 지역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지역을 가로지르는 한 1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헤엄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련 그렇죠. 돌아가신 선생님이면 충분히 이렇게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접점인데요.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중해 끝, 여기 보시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이 대서양인데 그 사이에 볼록 튀어나온 두 곳이 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끝과 북아프리카 끝, 이곳이 바로 지브롤터 해협의 헤라클레스 기둥인데요. 대항해 시절 이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네모나타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네모난 지구의 끝이 어디냐? 바로 이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지중해의 끝이고 거기를 넘어가는 순간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의 뜨거운 더위에 타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브롤터, 사실 지중해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까지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를 저을 때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중해를 넘어가는 순간 역풍이 붑니다. 바다의 그 규모가 다른 거죠. 역풍이 분다는 것은 노를 저어서 갈 수 없다는, 그렇다면 돛을 세워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이 역풍을 뚫을 수 있는 배가 발견되고 개발되기 전까지는 나가기 어려웠었다. 그래서 이 지중해의 끝 지브롤터는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여겼었고요. 지브롤터 해협 양쪽 끝, 즉 지브롤터와 세우타, 여기를 두 개의 기둥이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넘어가면 하데스, 즉 지옥이 있다라고 해서 되게 무서워하던 공간입니다. 우리 십자군 전쟁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통은 이 종교전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전쟁, 우리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교황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가는데 이슬람인들이 우리 가톨릭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우리의 성지를 되찾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기사와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엔 배를 이용해서 갑니다. 그 배를 대준 곳이 어디냐?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국가 베네치아라든지요. 이런 도시국가들이 그 배를 대주게 됩니다. 배를 대주면서 조선업이 발달되고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끝나면서 이 운송 사업을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 당시에는 했었는데요. 이스탄불에서 중요한 재료들, 향신료라든지요, 금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스만 튀르크라는 십자군 전쟁을 함께 했던, 치열하게 싸웠던 이슬람인들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여기를 뺏으면서부터 이탈리아 북부 도시국가의 중개무역이 막히게 되는 거죠. 이탈리아 중개무역이 막히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힘들 것이냐? 바로 지중해의 끝, 포르투갈이 제일 힘듭니다. 그동안 근근히 이탈리아 도시국가로부터 멀게나마 먹고 살았는데 향신료, 고기를 먹는데 후추를 뿌려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후추가 올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 지중해의 끝은 끝인가? 생각해보니 지중해의 끝이지만 대서양의 입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역풍이 부는 대서양 앞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뚫고 갈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나타나온 새로운 인물, 바로 에니크 왕자. 우리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1394년부터 1460년까지. 이분은 주왕 1세, 당시 포르투갈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은 곧 왕이 될 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세종대왕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만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이 에니크 왕자한테 준 역할이 있습니다. 십자군의 대표를, 십자군의 어떤 리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가톨릭의 모든 돈을 이 주왕 1세의 셋째 아들 에니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헌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바다를 개척하기 위한 항해학교를 세우면서 이슬람인이든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든 바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데려와서 이 항해학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별명이 바다의 왕자거든요. 나는야 바다의 왕자. 그 박명수 씨가 아니고 그렇죠. 에니크 왕자가 이 바다의 왕자가 배를 개척해서, 그래서 맨 처음 점령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바로 모로코 끝에 세우타라는 곳입니다. 왜 세우타를 점령하게 되느냐? 그 당시에 이슬람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교역하던 그 지역이 어디냐? 세우타. 이 세우타만 점령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없던 향신료를 차지할 수 있다. 이쪽 길 막혔으니까. 네, 이쪽 길이 막혔으니까 지중해 안에 있는 일단 세우타를 점령하러 갑니다. 그래서 세우타를 점령을 아버지와 함께 했는데 이슬람인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제 가톨릭의 땅 세우타가 됐으니 원래는 거기서 장사했는데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제 지중해에선 먹을 게 없다. 이제는 밖으로 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포르투갈에서부터 이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슬단, 그런 배를 드디어 만들어서 우리가 세우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세우타입니다. 이 세우타를 점령했지만 안타깝게 더 이상 이슬람인들이 안 오니까 바다로 나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아프리카 희망봉도 차지하고요. 그 뒤에 인도의 캘리컷이라는 곳에 바스쿠다 가마, 1460년부터 1524년까지 사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2번 항해를 해서 이 인도의 향신료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물가물한 기억의 저편 수업에 들었던 이름들이 이제 슬슬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 바스쿠 다 가마는 우리 에니크 왕자 사후에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에니크 왕자, 바다의 왕자는 모든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희망봉도 발견하고요. 희망봉을 넘어서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실제로 가서 맨 처음 유럽인 중에 다이렉트로 인도의 향신료를 바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에니크 왕자가 사망한 직후에 태어났네요. 네네. 나이를 그래서 보니까. 에니크 왕자가 세운 항해학교가 수많은 역할들을 했고요. 우리가 포르투갈이죠. 네. 저는 이제 그 발음이 세가지고 포르투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포르투갈입니다. 네. 포르투갈이 인도로 진출한 이후에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지역이 당시 포르투갈의 다 식민지였던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넘어서 인도를 건너서 인도네시아를 건너서 중요한 건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진출을 했다는. 자, 오늘 그 중요한 이야기 헤라클레스의 기둥. 네. 그러면 헤라클레스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중요 부위는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 나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리셨으니까. 네. 헤라클레스 굉장한 그 힘의 원천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악당과 괴물을 힘으로 부수는 힘센 사나이입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팽창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반절은 사람이고 반절은 인간인 이 헤라클레스죠. 원래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제우스가 인간 여자분의 유부녀였습니다. 외모에 반해서 그녀의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그녀 남편으로 변장을 해서 침실에 들어서 이 제우스의 아들이 되게 됐는데요. 사실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 그리스가 도시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리스가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지가 없다 보니까 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도시마다 도시국가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도시국가에서 제우스가 다 자기들의 조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약간 자기의 정체성 이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제우스를 조상으로 삼아야만 자기들은 제우스의 그런 핏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조상이 제우스의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바람둥이로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저희 둘째 딸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을 전집을 몇 번을 읽고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내용이 전부 제우스가 바람 피운 내용이라 맞아요. 설명을 해주기가 이 알크멘의 이야기도 네. 그 초등생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네. 참 듣고 있기가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찌됐든 이 제우스의 피를 받아야만 자기들이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우스의 아들이 헤라클레스가 되는 거고요. 이 헤라클레스 바람을 폈으니 제우스의 부인이죠. 헤라. 좋아할 리 없습니다. 질투를 하게 되고요. 일단 태어나지 못하게 시도를 했는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8개월 후에는 뱀을 보냈는데 뱀을 그냥 가지고 놀다 죽이고요.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그 헤라클레스의 부인과 자녀를 스스로 헤라클레스가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기는 이제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받아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신탁을 드디어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인물, 아틀라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헤라클레스와 연결되는 그 신화에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티탄, 우리가 타이탄족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많이 들었죠. 이 티탄 신족,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 등과 한판 붙습니다. 최후의 신은 누구인가? 여기서 집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도 티탄족의 후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서 형벌을 받는데 뭐냐? 지구를 짊어지고 있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지구 서쪽 끝에서 손과 머리로 하늘을 떠받들어라. 그런 벌을 받습니다. 이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신 이야기.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기원전 8세기에 만든 이야기입니다. 페르세우스, 제우스의 아들이 메두사를 죽이고 얽힌 거기에 나중에 아틀라스가 왜 아틀라스 산맥이 되는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원래 메두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썸씽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열받습니다. 아테나라는 지혜와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뿌리고요. 이 저주가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하고 이 뱀 머리카락을 보면 돌로 변하는 이런 그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 이 페르세우스, 제우스 아들한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청동 방패를 비추고 거기에 비친 모습을 보고 처단하라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아테나의 조언에 따라서 이 페르세우스, 메두사의 목을 자르고요. 그 잘린 목은 아테나의 방패 장식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틀라스, 우리 전에 아틀라스는 지구를 들고 있었잖아요. 이번에 아틀라스는 부자 왕입니다. 근데 부자 왕한테 페르세우스가 야, 잠잘 곳 하루만 좀 마련해줘 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열받습니다. 그래서 메두사의 머리를 싹 보여줍니다. 이때 이 아틀라스 돌이 됩니다. 돌이 됐는데 너무 큰 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의 산맥, 아틀라스 산맥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뭐 지구를 들고 있을 정도의 사이즈면은 돌이 되면 산맥 정도는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틀라스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아틀라스 산맥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가 아틀라스 산맥까지 막 걸어가다 갑자기 산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열받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팍 치니 이 아틀라스 산맥이 두 동강이 나면서 지브롤터 해협이 생기고 두 개의 산이 뾰족하게 솟았다. 하나는 유럽의 끝에, 하나는 아프리카의 끝에 있었다. 그래서 지브롤터에 산이 하나 생기고요. 세우타에 산이 하나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두 개의 기둥,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생기고 아프리카에만 이 아틀라스 산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 산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스티프하게 굉장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이 아틀라스 산맥에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막히면 거기서 비를 내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북쪽 굉장히 기후가 좋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비도 많고요. 그렇지만 이 산을 넘어가서는 비가 안 옵니다. 구름이 지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우리 아프리카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쪽 사람들은 사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틀라스 산맥 끝쪽에 살면서 이 지중해성 기후, 아프리카라고 하기에는 유럽의 기후와 동일한 그런 곳이 되는 거죠. 자, 스페인 국기입니다. 스페인 국기를 제가 펴놨는데 뭔가 좀 특이한 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거를 보통 그 초등학교 때 그 나라 국기 그려봐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스페인 아이들이 불쌍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뭐 대충 방패 그리고 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스페인 국기 안에. 지금까지 스페인 국기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빨강색과 노란색만 하셨지 이 국기 안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이고요. 여기에는 non 플러스 울트라라고 써 있습니다. 뭐냐? 원래는 예전에는 non 플러스 울트라. 뭐냐면 이건 넘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넘어가서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스페인 국기에 이건 넘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non을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넘어 무한대로 있는 거죠. 우리 스페인 무적함대처럼, 아르마다처럼. 스페인 국기엔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원래 이 지브롤터, 세우타는 지금 스페인 땅입니다. 지브롤터도 원래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땅이고요. 그렇다 보니 원래 우리 거잖아요. 원래 헤라클레스의 기둥은 원래 우리 거고, 우리 보다 멀리 끝없이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스페인 국기에 이렇게 그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봅니다. 지브롤터에 있는 산, 저 끝에 있는 높은 산이 바로 지브롤터고요. 왜 지브롤터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느냐? 이슬람 세력이 8세기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원래는 이 동로마 제국을 지나서 터키, 그리스를 지나서 다이렉트로 오려고 했는데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합니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북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넘어올 때 지휘관 이름이 타리크 이븐 지하드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에 있는 그 이슬람
장수죠. 이 타리크 이븐 지야드가 넘어가면서 이 바위산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의 언덕이다. 타리크의 언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자발 타리크라는 이름이 나중에 영어식으로 스페인식으로 지브롤터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지브롤터에 가면 이 커다란 바위산이 대부분,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뒤에 이제 평지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사람 이름에서 유래가 됐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 살색보다 좀 어두운 그 색 아래에 있는 네. 이 지역이 바로 무어인이라고요. 당시에 그 이슬람인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살던 이슬람인들을 무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베리아 반도의 한 4분의 3 정도까지 거의 차지를 해서 기독교 가톨릭인들이 거의 뭐 무방비로 이렇게 밀려나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재정복 운동, 뺏겼던 땅을 다시 되찾는다. 그래서 레콩키스타라고 하고요. 1492년 이 레콩키스타가 완성이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게 되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서 최후의 그 항전을 하다가 굶어 죽입니다. 고사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을 둘러싸고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못 나오게.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떨어지고요. 물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물에는 뭐 독약도 타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항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1492년 우리 레콩키스타가 완성이 되고요. 레콩키스타가 완성이 되면서 한 몇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1492년 콜럼부스를 서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돌아서 제대로 인도를 찾는데 이미 스페인은 이 레콩키스타 때문에 뒤늦었거든요. 늦다 보니까 그동안 콜럼부스가 나 항해 보내줘 하고 졸랐는데 안 들어주다가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콜럼부스는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4명의 그런 왕이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관? 관입니다. 콜럼부스의 관입니다. 콜럼부스의 유언이 뭐냐면 나를 스페인 땅에 발 딛게 하지 말라. 나의 항해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인도를 찾지 못했으니 나의 항해는 끝난 것이 아니고 나를 스페인 땅에 묻지 마라.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게 하라 해서 이렇게 무덤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명의 사람, 당시의 왕입니다. 스페인을 나누었던 왕이고요. 앞에 두 왕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고 뒤에 왕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앞에 두 왕은 이 레콩키스타를 완성을 했던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왕이고요. 이사벨 1사와 페르난도 2세고, 뒤쪽의 왕들은 그보다 작은 속국의 왕들이라서 이렇게 차이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콜럼부스의 묘지는 아니죠? 콜럼부스의 관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스페인 이 성당, 세비야 성당 지하에 있다는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다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것을 스페인 사람들이 가지고 갔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얘기는 가짜를 갖고 갔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콜럼부스라고 써 있는 관이 따로 있다. 그래서 지금 콜럼부스의 관이 어디에 있느냐 가지고 도미니카와 스페인이 싸우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관은 가짜고요. 밑에 이제 성당 밑에 스페인 입장에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스페인 땅 옆에 있는 지브롤터 2번의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영국인으로 살래? 스페인으로 살래? 99%가 영국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1967년에도 한 번 했고요. 2002년에도 한 번 했지만 영국 잔류를 선택해서 지금도 영국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선언을 하면서 이상한 모양이 됐습니다. 스페인은 EU인데요. 이 지브롤터는 브렉시트. 이제 이 EU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영국 땅입니다. 그러면 EU에서는 여권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영국 땅을 넘어갈 때 여권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매일 15,000여 명의 노동자가 스페인 땅에서 지브롤터로 넘어가거든요. 왜? 스페인 땅이 더 집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싼 데서 살고 넘어가고 싼 데서 살고 넘어가는데 지브롤터에서 일하고 심지어 이 영국 국적자도 한 8,000여 명은 스페인 땅에 사는 겁니다. 왜? 땅값이 싸니까. 그리고 무언가 좀 더 지브롤터는 일단 물가가 다 비싸거든요. 여기서 넘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살기 더 편하고 그래서 스페인 땅에 사는 영국인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스페인 사람도 넘어가야 되는데 여권을 주고받고 난리가 난 겁니다. 기존에도 가끔씩 묵리를 부려왔는데 이제는 정말 출근길이 뭐 엄청나게 그 8,000여 명이 한꺼번에 줄 서갖고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권가에서. 매일 해외 출장. 매일 해외 출장을. 그 여권도 맨날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뜻하지 않게 생겼는데 다행히 올해 6월에 양국 간 협약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게. 그동안도 이제 한시적으로 좀 자유로운 이동을 이렇게 허락하긴 했었거든요. 자, 브렉시트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도 이제 영국의 그 저임금 노동을 동유럽의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가 있듯이 영국의 복지제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제도를 동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누리면서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를 다 뺏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과 저임금을 받던 이 백인 영국인들이 너무 열받는 겁니다. 쟤네들 보내라. 그리고 이후에 막대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왜 받는 거는 조금이야. 부자 나라는 왜 조금 받고 동유럽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원래 유럽 대륙과 남남이었어. 우리 나폴레옹이랑 전쟁할 때 우리 그 대륙 봉쇄령에 맞서서 역봉쇄령을 하면서 우리는 맞서 싸웠던 산업혁명의 일꾼들이야. 유럽 없어도 돼. 유럽 대륙 없어도 돼. 라고 하면서 투표를 붙였는데 이 빨간색 다 반대한 겁니다. 보시면 스코틀랜드 위쪽은 다 찬성을 했는데요. 밑에 남쪽에서는 다 반대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총리가 이 여론이 너무 하니까 설마 우리가 브렉시트를 하랴라고 하면서 내가 총리가 되면 브렉시트를 투표해야 하겠다. 당연히 우리는 EU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브렉시트가 되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갈등. 지금은 이제 브렉시트를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 동유럽 국가의 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간 일자리 누군가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누가 채워넣냐? 다른 지역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다른 지역에 특히 인도 이런 사람들이 대규모 건너옵니다. 월급 더 적게 줘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잘한 일이냐. 자, 이제 지브롤터 이야기였으니까 이번엔 세우타 이야기를 하죠. 세우타도 그 하단에 있는 그 사진 보면 되게 이 해안가 도시처럼 되게 멋있습니다. 네.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지만 굉장히 이 멋있는 그런 도시고요. 재밌는 건 아프리카 내 EU 지역입니다. 스페인 땅이거든요. 즉 아프리카와 다른 곳입니다. EU 땅. 그러다 보니까 이 세우타로 넘어가면 EU로 망명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엘도라도가 따로 없죠. 저기만 넘어가면 유럽 가는 거네. 헤엄쳐서 몇백 미터만 넘어가면 자유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엄청난 아프리카인이 넘어갔고요. 그때 이 세우타 스페인 군인들이 기관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바다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수몰이 됐고요. 육지로 도착한 애들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이런 이제 사례를 주고 더 이상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안 그랬으면 이제 거의 국경이 마비되잖아요. 유럽의 어떤 터널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런 흑역사가 있는 거고요. 원래 이 세우타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래서 고대 페니키아인, 로마랑 붙었던 페니키아인의 거점이기도 하고요. 로마가 페니키아를 점령한 다음에는 로마 땅이 됐고요. 그러다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으면서 반달족이 북아프리카에 오면서 반달족의 땅이 됐다가 뒤에 이제 이슬람인들이 무어인들이 넘어오면서 이슬람 땅이 됐다가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가 차지하면서 세우타가 됐다가 포르투갈 땅이 됐다가 중요한 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60여 년간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땅이 됐고요. 포르투갈이 나중에 독립을 하지만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우타는 스페인 땅이 됐고 지금까지 스페인의 땅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면 스페인의 맨 끝은 영국령이고 모로코 위쪽에 제일 끝은 또 스페인령이고. 그래서 이게 입장이 스페인이 난처합니다. 이 지브롤타를 내놔라. 영국에 항상 얘기합니다. 지브롤타를 내놔라. 우리 거였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뺏긴 거지. 원래 우리 거다. 안 줍니다. 그러면서 주겠어요? 영국이 말합니다. 야, 그러면 세우타를 모로코에 주든가.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애매합니다. 세우타는 우리 거, 지브롤타도 우리 거. 이게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지금까지 왜 경제사에서 했느냐. 이제부터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미국 달러 기호.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기둥 두 개.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기둥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신대륙 미국 초창기에 스페인 은화를 썼습니다. 영국에서 은화 가져왔는데 떨어져 버린 거죠. 뭐 물건도 영국에서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돈을 들고 왔는데 영국의 물건을 다시 사면서 다 은화를 영국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페인 은화, 스페인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면서 포토시라는 볼리비아의 산꼭대기에 있는 그곳에서 커다란 은광을 발견하고요. 그 넘쳐나는 은광을 개발해서 은화를 만들고 번영을 누렸고, 그 은화가 이제 스페인 은화가 이 미국 땅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은화, 스페인 팔리알 은화를 이렇게 썼습니다. 무게와 순도만 같으면 어느 나라의 돈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스페인 팔리알 은화에는 스페인을 뜻하는 S,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뜻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던,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스페인 국기에 있는 모양과 비슷하죠. 이런 모양의 동전을 쓰였다. 그래서 이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다라고 대륙회의에서 그럼 돈은 뭘로 하지? 영국 돈 파운드로 할까? 아, 우리가 영국 그쵸. 어떻게 써 이제는. 그런데 우리 무슨 돈 써? 아, 스페인 팔리알 은화 쓰니까 그냥 스페인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의 달러 표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달러라는 이름은 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요하임 스탈러 그로센이라는 단어에서 생겼습니다.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죠. 이 체코의 요하임 지역에서 은광이 1516년에 개발이 됐고요. 왕은 요하임 스탈이란 이름을 하사합니다. 요하임 계곡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생산된 은화, 요하임 스탈러 그로센. 그로센은 당시에 독일의 화폐의 단위였죠. 이게 이제 너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하임 탈러, 요하임도 사라지면서 달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러의 기원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음료수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는 페루산 코카 나무잎에 아프리카산 콜라나무 그리고 탄산수를 첨가를 했습니다. 1886년에 그렇게 탄생을 했는데요. 원래는 남부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들에게 주던 코카잎, 콜라 열매에서 착안했습니다. 힘을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금주법이라는 게 14년간 시행이 됐고요. 이 술을 못 먹게 되자 술맛 나는 톡 쏘는 느낌의 탄산음료가 인기를 얻게 되게 되는 겁니다. 지도에서 코카콜라로 덮여 있는데 두 곳만 새카맣니다. 어디냐면 쿠바랑 북한입니다.